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새벽 5시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반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인권단체의 폭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한국 정부 몰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이것은 주권 침해입니다.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외국의 인권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것을 사실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하는 일 중에서 기초적인 것이 외국 정부기관이 한국 안에서 무슨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행동이므로 우리 국정원도 잠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이 53개국에서 102개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간판을 단 채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인 반체제 인사들 강제 송환과 정보 수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주권 행사를 하면은 그 나라로서는 주권 침해가 되는 거죠. 중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영사 업무 지원이라 해도 주재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거는 국제법 위반,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 사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밀경찰서를 만들었다는 시기는 대부분 코로나 사태 이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운운하는 중국의 변명이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북경 올림픽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 그때 한국에 살던 이 중국인들이 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일이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혹시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가 이런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건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세이프가드 디펜던스 보고서에 장수성 난퉁시 공항국이 한국에서도 비밀경찰서 한 곳을 운영 중이라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이미 비밀경찰서를 적발해가지고 폐쇄 명령을 내렸거나 한참 수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듯합니다.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퇴출되고 있는 공자학원 폐쇄에도 소극적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하면서 정부는 실태 파악을 서둘러서 중국 비밀경찰서의 존재가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폐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규모를 중국인 규모를 감안한다면 2곳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중국과 일본을
차별해서 대우를 합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권에 미치는 어떤 행동을 하기만 하면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냥 벌떼같이 또는 너무나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데 비해서 중국의 노골적인 한국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조하거나, 저 민주당입니다. 동조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을 조심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관찰하는 중국 당국은 역시 한국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의식을 그냥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에 예속되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한국보다 더 당당하게 대하는 면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를 하다가 6.25 때 중공군이 개입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원수지간이 됐죠. 1992년 바로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한중 수교를 한 것은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도저히 협력이 불가능한 면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경제 그리고 민간인의 교류와 달리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확실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는데, 비밀 경찰서 운운하는 것은 이거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이나 후퇴도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당한 한국 사람이 왜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얌전하냐. 그래서 한국에 주둔하는 중국 대사가 마치 총독처럼 행세하는 것도 방치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번 이 비밀 경찰서 문제는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대문에 독립문을 지었는데 그때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다짐하면서 독립문을 세웠다는 것, 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